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충남 서천시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봉합쇼를 선보이고선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 피해 상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요.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상황에 대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 점에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또 자아냈지요. 민주당 최고위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서천 화재 현장의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고 있는데 꼭 그 처참한 현장을 무대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습니까? 밤새 뜬 눈으로 기다렸는데 왜 우리는 안 만나고 갔느냐? 이럴 거면 뭐하러 왔느냐? 불구경하러 왔느냐? 하는 상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한 서천 상인들을 위로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공감 능력 제로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재난 현장에서 쇼를 합니까? 장경태 최고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상인분들의 피해 회복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재난 현장을 권력투쟁의 현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비통한 화재 현장을 김건희 명품백으로 촉발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수습하기 위한 한동훈 진압쇼의 뒷배경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서은숙 최고는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 90도 인사 화재 인증샷을 거창하게 찍으면 서천시장 화재 현장의 참혹함과 서천시장 상인들의 고통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바보입니까? 그러므로 국민재난 현장조차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정현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서천 군민과 충청 도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화재 현장에 왔으면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설명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어떻게 화재를 당한 비탄에 빠진 서천 군민들을 배경으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쇼를 할 생각을 합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은 왜 한동훈을 화재 현장에서 굳이 만나려 했을까요? 김용남 전 의원이 밝혔듯 윤석열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했지요. 추정컨대 한동훈에 대한 분노 표출의 장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언론은 한동훈이 눈을 맞으며 윤석열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지요. 이를 본 윤석열은 그래 라고 발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에 맞서는 한동훈에 대해 전 국민이 목독해한 90도 인사는 김기현 저리 가라지요. 그리고 인근 상가에서 윤석열은 마치 피해 상인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듯하나 실제 마주한 사람들은 국힘의 서천 군의원, 국힘의 전 서천군수, 국힘의 서천군의회장, 국힘의 서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상인회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인과의 대화는 한 명인 셈이지요. 특히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특유의 손짓과 말투로 빠른 지원을 지시하는데 중기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충남도지사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중간에 서 있는 한동훈에 대해선 일절 발언하지 않지요. 즉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마치 서열을 정리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이후 한동훈과 같이 열차를 타고 돌아왔으니 한동훈의 동선과 윤석열의 동선은 같았을 것이고 그러니 집권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사고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즉 넌 없어도 된다는 식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은 기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겠냐는 것인데 서울에 도착한 한동훈은 대통령님께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지요. 송혜운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리꽂으면서 두 가지 미션을 줬을 겁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봉쇄하고 명품백 논란을 덮어라. 또 하나는 국힘을 윤석열 친위대로 만들어라. 전지적 검사 시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봅니다. 검사들은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먼지를 털어서라도 증언을 조작해서라도 법조문을 비틀어서라도 죄를 엮어내고 멀쩡한 사람도 피의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래서는 선거에서 필패라는 걸, 그랬다간 동업자 언론으로 같이 폭망이란 걸 아는 수구족벌 언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한동훈 허파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띄워줄게. 윤석열도 우리가 띄웠어. 그러려면 살아있는 권력과 부딪히는 용맹함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 민심이 움직이고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 영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용산에서 지금은 싫어하겠지만 결국은 내게 고맙다고 할 거야. 총선에서 이긴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한동훈이 데려온 김경률이 총대 메고 나선 게 아닌가 합니다. 명품백 문제를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방송에 나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대중의 이목을 끌려고 그랬는지 자극적인 표현이 선을 넘었습니다. 말이 앙도 안 했듯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관저에 유폐된 여사님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명품백을 달라고 했나? 왜 그런 걸 갖고 와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자가 나쁜 거지.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런 논리라면 뇌물 받은 모든 공직자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강화하다 보면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경률의 말이 앙도 안 했듯 발언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지요.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거들고 나서니 폭발한 거지요.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노라 공포하고 비서실장을 보내 지지 철회, 너 퇴출, 교지도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이 커졌어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약속대련이냐 하면서 전 국민을 막장 추리극에 초대하였고 탐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똑똑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날로 팍팍해지는 민생고에 시름이 커가는데 국정을 책임진 자들은 중전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자기네 살 길을 찾는 다툼질을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지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로 보이는 대통령은 경로의 성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랬는지, 전날의 과음 때문에 그랬는지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일개 국민으로서 화가 나더군요. 국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나? 놀랐을 겁니다. 겁도 났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다 진짜 선거고 뭐고 다 죽겠네. 화들짝 놀라서 노태우의 6.29 선언쇼까지는 아니어도 극적 반전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몰래 카메라처럼 봉합쇼를 연출하려고 궁리하다가 서천 재래시장 화재시장을 봉합쇼의 무대로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90도 폴더 인사, 참 어색해 보이더군요. 한동훈 영웅 만들기 서사는 꼬리 내리기로 일단 봉합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불쾌합니다. 200여 곳이 넘는 점포가 불에 탔고 시장 상인들은 삼터를 잃었는데 그 재난의 현장을 봉합쇼의 무대로 활용하다니요. 국민의 불행을 정치쇼의 소재로 활용하다니요.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았던 대통령은 봉합쇼가 끝나자 한동훈과 같이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화재로 생존의 터전을 잃고 대통령 온다고 눈 맞아가며 기다리던 시장 상인들은 대통령도 여당의 대표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두 분은 거기 왜 간 건가요? 어제는 감기에 걸렸다고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 일방적으로 30분 전에 불참 통보를 하더니 오늘은 혹한에도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도 언론에선 비판 기사를 찾아보기 힘드네요. 이 나라의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위해 존재하나 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과 김경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류군 시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듀엣 마음에 든다. 쇼든 아니든 하룻강아지 둘이서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 쇼든 아니든 잘리든 말든 한 놈은 열사, 한 놈은 객사다. 내가 그들 무리를 좀 무시했는데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다의 필살기를 시전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문장이 저급해지는 것은 그들 음습한 집단의 수작질이 쇼든 아니든 무엇이 되었든 추잡하다는 뜻이다. 틈만 나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 유시민 선생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안정적 구세를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다. 용산과 그 일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살아날 방법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다.
그 초조와 불안이 한시 띄우기 토박질을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망한 용산과 각을 세운 후 한시가 독립적으로 선명성을 발휘해 총선에서 성과를 낸다면 결과적으로 용산도 살고 한시도 살게 되는 수 아닌가. 물론 싸우는 척하다가 내일 모레 한시가 잘리면 그는 단박에 이땡명 투배급 거물로 살아남는다. 한시가 살면 용산도 산다. 우리 박사님은 평소 통이 크시기로 소문난 분 아니신가. 마땅히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제 나의 사과조차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성역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가 나서서 벼랑간 사과라도 하면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온 언론이 떠받들게 되었다. 어차피 똥쌍피든 똥강이든 버려야 할 상황인데 통 크게 한시 열사 만들기 시나리오에 카톡으로 합의하신 거 아닌가? 그 와중에 평소 그릇대로 주둥이 해프게 널린 한남이 그냥 객사하게 되었지만 뭐 어쩌겠는가. 정치라는 건 원래 피를 먹고 체온을 유지하는 장르다. 그는 좀 지나면 나는 기회주의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실 것 같다. 쇼든 아니든 뭐가 되었든 국민들 헷갈리게 하면서 야바이 짓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실력은 수구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력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박사님과 한시의 건승을 빈다. 생각해보니 2번을 찍었다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부부를 찍었다는 뜻인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눈 속에서 윤석열을 기다리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굴종을 느끼게 하고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에서 윤석열은 본인이 정한 한동훈의 서열을 다시 각인시킨 듯하고 마지막으로 기찬에서 제대로 참교육시켰을 그야말로 한동훈 얼차려와 동시에 윤석열 레임덕을 막기 위한 쇼인 것인데 결국 김경률의 사퇴 유무가 윤석열 레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정치초보 검사들의 자충우돌이 자충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즉 김경률이 즉각 사퇴하면 윤석열은 건재한 대신 한동훈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고 그것은 곧 비대위원장의 레임덕이 될 것이고 김경률이 버티면 윤석열 레임덕의 한동훈의 구심점은 더 커지는 것이니 결국 둘의 충돌에 하나는 가는 것이고 남은 하나는 국민이 보내겠지요. 그것이 사천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들을 몰아놓고서 벌인 정치쇼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천 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온갖 문제들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또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두려워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